뭐 아직까지 확언을 할 수 없지만 파봐야 될 이슈다라고 하는 데는 많이들 동의를 하실 거고 그런 여론이 있을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일단 특검의 처신은 문제였었다라고 네. 봅니다. 특검 수사에서 물론 이게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법적으로 15가지로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16호에 15가지를 수사하다가 나온 그 별건에 대해서 인지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별건에 해당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관계 의혹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은 이 별건의 별건인 건지 아니면 같이 그 별건에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특검에서도 과연 이게 정말 별건의 별건이라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숙고를 했던 것인지 의문이 있고 그리고 설령 자신들이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됐다면 곧장 경찰 국수본에 인계를 했었어야 될 사안인데 논란이 커지면서 비로소 인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도 현재 권력한테 약한 것인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영우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평론가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예.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거는 특검이 좀 제일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지수사 관련돼서는 되게 폭넓게 규정이 돼 있고 그거는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뭐 해병대 특검이나 아니면 내란 특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지수사를 이미 폭넓게 해서 기소를 한 사건들도 예를 들면 뭐 김건희 특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건을 가지고 국토부 서기관한테 뇌물수수로 인지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죠.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자기들이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경찰 국수본에 넘기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 얘기가 처음에 진술이 됐었던 게 올해 8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2월이 되도록 눈치고 있다가 이제서야 국수본에다 넘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차원에서의 해명 혹은 조사가 있어야 최소한 국민들이 계속 특검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고 그 결과들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사가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있다. 그리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실명이 거론되고 아마도 돈과 함께 시계도 받았다. 미국 출장 중인 전재수 장관은 모두가 허위고 돌아와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기회가 되는 대로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여야와 관계없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 이 메시지를 오늘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알렸는데요. 이 사안이 결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지 지금 뭐 민주당 쪽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뭐 지라시에도 계속 나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미 평론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뭐 지라시를 떠나서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물론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논란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 추정을 해보자면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 세상살이에 좀 정통하신 분들은 이런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로비를 했을 때는 분산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도 무슨 게이트다 또 무슨 대선 자금이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항상 여야 양쪽이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직까지 확언을 할 수 없지만 파봐야 될 이슈다라고 하는 데는 많이들 동의를 하실 거고 그런 여론이 있을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일단 특검의 처신은 문제였었다라고 봅니다. 특검 수사에서 물론 이게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법적으로 15가지로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16호에 15가지를 수사하다가 나온 그 별건에 대해서 인지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별건에 해당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관계 의혹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은 이 별건의 별건인 건지 아니면 같이 그 별건에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특검에서도 과연 이게 정말 별건의 별건이라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숙고를 했던 것인지 의문이 있고 그리고 설령
자신들이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됐다면 곧장 경찰 국수본에 인계를 했었어야 될 사안인데 논란이 커지면서 비로소 인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도 현재 권력한테 약한 것인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영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평론가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예.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거는 특검이 좀 제일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지수사 관련돼서는 되게 폭넓게 규정이 돼 있고 그거는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뭐 해병대 특검이나 아니면 내란 특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지수사를 이미 폭넓게 해서 기소를 한 사건들도 예를 들면 뭐 김건희 특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건을 가지고 국토부 서기관한테 뇌물수수로 인지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죠.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자기들이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경찰 국수본에 넘기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 얘기가 처음에 진술이 됐었던 게 올해 8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2월이 되도록 눈치고 있다가 이제서야 국수본에다 넘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차원에서의 해명 혹은 조사가 있어야 최소한 국민들이 계속 특검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고 그 결과들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영호 씨 그 금품을 줬다고 하고 메모를 남긴 당사자로 지목되죠.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피고인 오늘도 신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실명을 이야기할까요? 뭐 재판부가 괜찮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끝내 지금 실명을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장관급 뭐 4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 또 검찰 쪽 신문에서 제가 아까 실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실명을 이야기는 안 했다. 저도 고민이 많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영호 씨의 오늘 뭐 최후 진술이나 또 결심 공판 과정에서 만약에 실명이 공개적으로 거론된다고 한다면 그 파장은 정말 상당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전대수 장관 말고도 다른 장관급 인사라고 지금 윤영호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늘 윤영호 씨가 분명히 검찰 쪽 신문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검찰이 뭐 그 정도 합시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장면에 나오는데 만약에 실명이 공개된다고 한다면 특검이 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 사건을 만약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찍 이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이게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면서 뒤늦게 경찰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도 같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과연 보입니다. 특검이 본인들의 그 독자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특검의 수사 내용이 대통령실에 사실상 보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 윗선의 어떤 그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얘기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일단 특검의 처신이나 판단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렇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통일교가 굉장히 집요하게 굉장히 이건 오래된 일들입니다. 통일교가 정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본인들의 정당까지 다 창당을 해서 총선에 전부 전국의 후보를 다 내본 적도 있어요. 냈고 3% 비례 그 제한을 못 넘어서 비례의원을 내지를 못했지만 그렇게 정치에 관여를 하고 또 깊이 본인들의 사람을 넣으려고 노력을 해왔던 집단입니다. 그 집단이 제가 30년 정도 정치권에 있었는데 30년 전에도 이미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슨 여러 정당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했는데 그것들이 다 무산되면서 결국은 유력 세력에게 줄을 대서 그걸 통해서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방향을 바꾼 거고요. 그게 지금 결국 1당, 2당에 다 관여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 때 결국은 진술을 한 거잖아요. 자백을 한 거죠. 국힘에만 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도 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누구 어느 시점에 어떻게 했다. 금액과 시계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걸 8월 달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특검이 그냥 덮어놨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 이걸 바로 판단을 했으면 지금 경찰에 이첩하듯이 그때 공개하고 이첩했어야죠. 당연히 특검 브리핑 많이 했잖아요. 다른 브리핑은 다 하면서 왜 민주당의 불리한 브리핑은 안 합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더군다나 이 지금 현재 세 개의 특검은 국민의힘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겁니다. 전임 정권의
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배제한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 민주당 추천과 조국혁신당 추천으로 3명의 특검이 임명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정치 검사들을 결국 그 사람들이 현재의 권력에게도 눈치를 보고 있는 불공정 특검이다라고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윤영호 씨가 제가 지금 오늘 피고인 신문 그 이야기를 쭉 보고 있는데 2022년 대선 국면이고 또 지방자치제 선거도 있었다. 그 해당 캠프 정당이라고 할게요.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이런 제안이 온 거다. 저희들이 통일교가 먼저 돕겠다고 어프로치한 게 아니고 한반도 서밋 양쪽 다 어프로치했고 국힘만이 아니다. 민주당도 여러 차례 어프로치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그때 했던 게 장관급 현 정부의 장관급 4분 정도고 이름 호명할게요. 2분은 총재도 와서 왔다 갔다 배웠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수사에서 말했습니다. 현직 장관급 간부 4분 국회의원 리스트도 말씀드렸습니다. 연계된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영상 메시지 통해서 평화 서밋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 이름 이야기할게 하고 이름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금 최후 결심 공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고 최후 변론 과정에서 뭐 위법 수집 증거나 검찰 특검 측에 대해서 할 얘기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후 진술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의 고향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상황이 점점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 잘 됐다 생각합니다. 참 잘 됐다. 어떤 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통일교에 관련된 특정 종교와 관련된 얘기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뻔하잖아요. 네. 야당 탄압. 근데 이 부분에 대해 특정 종교가 정치에 불법적인 관여하고 돈 뿌리고 했던 이 불법적인 내용들을 다 드러내는 것. 그게 여야 모두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제대로 해도 야당이 야당 탄압이다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도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을 해야 된다. 좋은 기회가 잡힌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게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는 게 언젠가는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황교안과 특정 목사가 결합을 해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특정 목사가 결합을 해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을 사실상 집어삼켰던 게 오늘 내일의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내고 종교가 함부로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지부진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도려내는 기회를 삼으면 정말 좋겠다. 이 기회가 왔다. 참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수희 평론가는 이 사안 어느 정도 커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 들어가야지 확인이 될 것 같고, 일단 현재로서는 공이 경찰 국수본으로 넘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또 걱정을 하는 부분은 경찰 국수본 하면 좀 현재 정권이라든지 이런데 구애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설령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철저한 수사를 주문을 했지만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적정한 수사를 경찰 국수본에서 펼쳐 나가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연합뉴스 보도 보면은 명단이 나왔는데. 예, 명단이 지금 저 공개를 한 모양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좀 확인을 좀 한 다음에 예. 공개를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4명을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4명이 나온 겁니까? 5명 나왔어요. 5명 나왔습니까? 예. 지금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에 기사가 났는데 2022년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통일교 관계자가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고 지인을 통해서 얘기해 와서 면담을 요청했고 지인과 함께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
이렇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해명을 했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명단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명단은 좀 빨리 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공판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또 그 당사자들 거론된 사람들로부터 또 반대 정말로 이게 사실이냐라고 또 저희가 기자로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본 다음에 방송 끝나기 전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죠. 통일교 해산 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헌법 법률 위반한 그 종교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런 법인은 해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강경한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황명선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과 통일교, 정교유착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며 종교단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종교가 정치 권력을 사유하거나 불법 자금, 조직적 위법 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순간 그 단체는 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종교단체의 법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을 압박이라 규정하며 자신들이 종교유착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대선 조직 지원 의혹, 국민의힘 시도당 자금 전달, 전당대회 개입, 해외 원조 자금과 연계된 사업 지원 의혹 등은 엄정한 수사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 조직적 위법 행위에는 법에 따라 단호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 통일교 해산 당연하다는 취지의 이야기 들어보셨고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윤 본부장의 진술을 지난 8월에 확인하고도 4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가 어제서야 경찰 국수본에 이첩했습니다. 혹시 감추고 싶은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를 예방하여 큰절을 올린 적이 있는지 윤영호 본부장에게 한학자 총재 예방을 직접 요청한 바가 있는지 국민께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전재수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전직 국회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즉각 전재수 장관과 최측근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기 바랍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금이라도 자진 해체하고 수사를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예, 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본인은 사실 무근이다 반드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 또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뭐 공약이라고 하면 공약을 지금 실현하고 있죠. 벌써 이사를 시작했으니까 이게 지방선거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장은 아마도 조국혁신당도 좀 관심이 있을 텐데. 네, 당연히 영향을 예, 미치겠죠. 예. 뭐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도 뭐 6개월 남았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 하지 말고요.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에 그 부당하게 개입하는 종교단체들 이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는 계기로 하는 게 맞다. 이후에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생각하면 자꾸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조절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정치의 전체적인 문제로 보고 이걸 현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권성동 의원은 이미 구속이 됐어요. 그럴 때 정말 국민 앞에서 사과하지도 않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무슨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럽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가리지 말고 그다음에 정치적 계산 없이 확고하게 수사를 해서 엄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한보 사태 났을 때 여야 정치인들이 전부 연루됐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여야 대선 자금 가지고 수사했던 그때의 기억이 있는데 이건 이미 국민들에게 엄청난 관심사가 됐고 어떻게 이걸 처리하는가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건가를 볼 겁니다.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 네, 됐어요. 볼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관련되고 연루된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혜영 의원도 짧게 한번. 네, 수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땅에 떨어진 지는 되게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통일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장 그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도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속 상태에서 일이 진척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이 정교 분리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 사회에 문화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정착해야 되는 건지 정말 발본색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한 표가 아쉬운 게 또 정치인들이고 정당이죠. 대한민국 헌법 20조에는 분명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한 표가 아쉬운 정당과 정치권이 또 종교를 이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또 끌어들이고 또 종교 입장에서도 또 그럴 때 영향력을 좀 발휘하면서 그 확대하고 뭐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됐던 것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좀 엄정하게 그야말로 진상을 좀 밝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